안녕하세요. 저희가 파친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프리미어 시사회 초대를 받아가지고 파친코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파친코를 너무 좋아하는데 시즌2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파친코를 한번 싹 이렇게 정리해보는 파친코에 대한 모든 것 파친코 개론 느낌으로 오늘 한번 파친코 얘기를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둔. 파친코 드라마를 다 보셨잖아요. 그죠? 네, 저도 정말 좋아했어요. 2년 전에 보셨고 그리고 여기는 최근에 보셨고 저는 올해 이제 네. 광복에 전후해서 봤습니다. 역시 광복을 전후하여 보니까 네. 좀 더 의미를 되새기는 어떤 주간이 좋았고 예. 굉장히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예. 그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네. 좋아하신다면서요? 근데 그 여운 때문에 2편을 기다렸는데 2편을 작년쯤 까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 2년 너무 오래 걸렸네. 파친코라는 그 작품 자체를 약간 까먹었다가 저도 까먹었어요. 네, 다시 나온다고 해서 다시 불타오르는 중입니까? 네, 덕후의 마음으로 이제 들으러 왔습니다. 네. 아주바임이요. 이름 좀 지어주이소. 파친코 개요부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파친코를 얘기를 하려면 Yes. 작가 얘기를 안 하고서는 이 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가 저의 지론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왜 이 소설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좋아요. 작가가 한국인이에요? 네, 한국인이에요. 미국계? 이민 2세대예요. 이민 2세대.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두 분 다 한국 분이시고 그러면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아빠는 한국 전쟁 때 흥남철수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한국 전쟁 때 그러니까 다 피난으로 온 거야. 남한으로. 그때 아빠가 피난을 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어렸을 때부터 겪고 나서 1975년이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55년부터 75년까지 월남전이 있었어요. 이때 끝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작가가 76년에 이민을 가요. 몇 년생이에요? 작가가? 68년생입니다. 대박. 네. 생각보다. 그래서 이 아빠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월남전이 끝난 건 맞는데 언제 다시 우리 가족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모른다. 그 본인의 나 오늘 단어가 조금 선택이 잘 안 될 때 도와주세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 언제 전쟁이 트라우마.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간 거예요, 무조건 미국으로. 그리고 나서 이 작가가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잘 컸어요. 근데 이민을 어디로 갔냐면 뉴욕 퀸즈라는 동네로 갔단 말이에요. 8살 됐구나. 근데 퀸즈 저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여기가 이민자 동네예요. 전 세계 모든 인종이 다 들어와서 사는 그런 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19살 때 강의를 하나 듣는데 거기에서 제일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계속 책에서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이용하자면 자이니치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 낮춰 부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제페니스 같은 거예요. 그냥 자이니치라고 네, 하는 거예요? 자이니치 2세, 3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중학생이 뛰어내린 거예요. 어디서요? 학교에서요. 왜요? 자살한 거예요. 너 얼마 이 힘들어. 집에 당해서 네. 네, 자이니치의 현실에 대해서 그때 이제 처음 안 거예요, 작가가. 그러니까 1980년대에 넘어와서도 이 제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해서 따돌림을 당한 거죠. 헐. 그래가지고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작가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솔로몬이네. 네. 이때부터 구상을 한 소설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소재를. 19살. 네. 그래서 이 소설이 완성되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진짜 뚝심이 대단하죠. 네. 그 TV 시리즈를 중심으로 줄거리를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그래서 줄거리를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을 만한 것들로 내용을 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몰라도 상관없고 몰라도 뭐 보는데 아무 지장 없지만 그래도 이 한 끝을 더 알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좋아요. 네. 시즌2를 준비하기 딱 좋은 포인트였어. 감사합니다. 시즌2를 보기 전에 꼭 보면 좋은 네. 시즌1과 2 그리고 그 사이에 소설이라는 브릿지.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915년 조선 네. 가장 첫 번째 등장한 그 장면 기억나세요? 선전마가 네. 무당한테 가요. 이런 집에 가요. 네.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나시나요? 아가 섰는데 응. 살리고 싶어 얘. 대를 잇게 해달라고 조상님들 한을 풀게 해달라고 굿을 하는 사람은 선자의 엄마예요. 양진.
그쵸. 처음 알았어. 네. 그리고 여기 아빠가 있죠. 아빠의 이름이 드라마에 나오던가요? 모르겠어. 안 나오죠. 아빠 이름 훈이입니다. 훈. 그냥 훈이야? 네. 그래서 선자 엄마가 굿을 해서 그 무당이 살아서 대를 이을 거다 해가지고 태어난 게 주인공 선자입니다. 그 엄마 아빠는 영도에서 하숙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숙집에는 뭐 뱃사람들 뭐 거기에서 일하는 이제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하숙을 하고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이제 삶의 터전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동시에 나오는 게 1989년에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누구냐면 선자의 손자예요. 솔로몬의 특징을 설명을 하자면 예일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융맨이고요. 캐릭터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은 내가 능력 좋으니까 나 여기서 짱이 될 수 있다. 요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뭐 출신 성분이라든지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던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네, 나 너무 지금 잘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거는 다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89년에 딱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승진 실패를 한단 말이죠. 어디서요? 은행에서요. 뉴욕에서? 네, 뉴욕에서요. 뉴욕에서 이제 시플리 은행이라는 은행이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43층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없네, 마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열심히 계단을 올라가서 그 상사들을 만나러 갔는데 이번 승진에서 넌 제외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절망을 하지만 솔로몬이 그래도 굴하지 않고 내가 이 은행에서 지금 풀지 못한 숙제인 도쿄의 토지 거래권을 해결하러 내가 가겠다. 왜냐면 그 토지 주인이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사들이 깜짝 놀라죠. 너 한국인이었어? 너 일본인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뭘로 보이든지 이 사람은 하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제 도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장면이 조금 이제 선자가 컸어요. 선자가 태어나고 나서 이 사이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책에서는 이게 1924년이에요. 1924년의 영도 시장이 나옵니다. 시장 되게 활기차게 나오잖아요. 막 인서트들 막 팔딱팔딱 거리고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뭐 서로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면서 선자도 어부한테 옆에 가가지고 흥정을 하면서 그거를 잘 팔게 도와주고 그래서 선자의 생활력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활력 있게 크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시장에서 제가 생각났던 문장이 뭐냐면 아까 책을 살짝 들춰봐가지고 아까 제가 놀랐거든요. 왜요? 책의 첫 문장 뭔지 기억나세요? 아, 나 아까 봤는데? 아따, 막 까먹었다. 아까 읽었잖아. 써봐. 기억나요? 나 한국어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영어판이요? 저 한국어로 아니요. 둘 다. 이게 첫 문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작가가 그 소설을 쓰는 방식이 첫 문장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물론 모든 작가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게 책의 서술 시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표현하고 싶은 정체성인 거예요. 책의 정체성, 주제의식. 그래서 다른 책도 작가의 첫 번째 소설이 백만장자를 위한 음식인데 첫 문장이 뭐냐면 능력 있는 젊은 여성에게 능력은 저주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봤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그런 바이브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게 되는데 이게 바뀌었대요. 한번 번역이. 원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랐는데 원래는 이거를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에서 저버렸지만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 바뀐 거 훨씬 좋다. 그죠? 네. 그리고 그래도 상관없다 뒤에는 이게 약간 비어 있잖아요. 이 no matter 다음에 항상 영어에서는 뭐가 오잖아. 뭐, 뭐 how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여기 그 생략된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상관없다 뒤에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갈 거니까 이런 게 이제 그게 이제 숨어져 있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딱 시장 장면을 봤을 때 첫 문장을 여기다가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첫 문장을 보고 그 드라마 시리즈의 첫 장면을 보니까 어쨌든 나라는 뭐 역사 놀이를 저버렸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피를 잇고 싶어하고 대를 잇고 싶어하고 그걸 지키고 싶어하고 그런 거 보면은 딱 들어박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장면을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러면은 뭔가 일제 감정기고 되게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시장은 활기가 있다. 그렇죠. 아 그런 걸 보여준다고. 네네. 왜냐면 이 지금 얘기했던 게 솔로몬 그거 빼고는 초반 부분이 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 메인인 거잖아요. 몇 끼 먹고 살아야 돼서. 네, 그 초반부에는 뭐 일제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안 나와. 그냥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게 나오지.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산 영도 시장 장면이 그 첫 문장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본 순사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는 잠깐 이렇게 다 조용했다가 갑자기 막 지나가면 와글와글와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이제 도쿄로 오고요. 선자의 정인 고한수가 등장을 합니다. 1931년에 고한수가 중개상으로 와요, 영도에. 아까 그 영도 시장의 활력을 표현했던 그 장면 안에서 선자한테 반하잖아요. 순사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고개 숙이는데 선자 혼자 딱 이렇게 있잖아. 하다가 탁 가는 뭔가 그게 살짝 반했다가 고한수가 저 여자 누구냐, 선자 누구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왜 하필 영도였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수산물 어획에 대한 공부를 외국에서 해와가지고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921년에 영도에다가 수산 시험장을 설치를 했대요. 아. 근데 이게 지금의 국립수산과학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뭐 어획하는 그 방법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니까 수산량 증진을 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수탈이 목적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하게 하려고 영도에다가 이제 좀 투자를 한 거지,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고한수가 그 일본에 있다가 여기로 넘어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년대에서 30년대 여기 초반까지는 일본이 그 3.1운동 이후에 유화 정책을 했었잖아요. 다 나쁜 짓을 해도 우두머리는 한국 사람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괜찮게 하려고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고한수가 영도에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되게 뜬금없다 생각했는데 저게 있었다 생각하니까 완전 자연스럽네. 그래서 선자는 몰랐었던 본인의 어떤 욕망을 자꾸 알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고한수가 이거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시간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맨 처음에 선자한테 가서. 근데 선자가 못 알아들어요. 시간 있냐는 말이 무슨 뜻이지? 왜냐면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고한수가 얘기할 시간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드라마에서도 되게 이제 아름답게 나왔는데 막 바위에다가 그 막 써가지고 막 설명해 주잖아요. 뭐 여기는 뭐 어쩌고야, 여기는 오사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책에는 나오진 않는데 고한수가 선자한테 너 꿈이 있어? 너 원하는 게 뭐야? 너 학교에는 가봤어? 이렇게 계속 선자를 이렇게 건드리는 거를 되게 아름답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좋은 자극을 주는 걸로. 네네네네. 그리고 나서 시계를 줬을 때 시간 있어? 라고 말했던 게 조금 더 뭔가 저는 이게 느낌 있게 다가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장이 빠진 거는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고한수가 선자한테 꿈을 언급하면서 삶의 균열을 냈는데, 그러다가 선자가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수는 원래 애가 셋이나 있는, 처가 있는 딸 셋. 애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한수의 진짜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아내가 간사이 지방, 그러니까 간사이 지방은 교토랑 오사카 중심 지방인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일본인 고리대금 업자의 맏딸이었고요, 아내가. 그 아들이 없었던 한수의 장인이 대릴 사위로 이렇게 들여온 거예요. 왜냐면 나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성을 줬어, 고한수한테. 그래서 한수의 법적 이름은 모리모토 하루였고 그 아내랑 세 딸이랑 오사카 외곽의 가장 큰 집에서 이제 살았다.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김치를 자르다가 이제 선자가 입덧을 해가지고 알게 되는데, 드라마에서는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한 3화쯤 와가지고 경희가, 그러니까 선자의 형님 죽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경희가 이제 죽어서 장례식을 하고 그 경희의 유고를
부산으로 다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선자의 가장 큰 이제 목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이제 선자를 다시 한국 땅으로 불러오는 그 동기가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가 너무 일찍 죽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원래 원작에서는 경희가 끝까지 살아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현자의 형님인 경희가 여기서 죽고 반대로 이 시점의 선자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현재랑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드라마는 계속 이렇게 반전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반전시켜서 요 두 삶을 대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전개를 합니다. 임신한 거를 알게 됐는데 고한수가 나는 처가 있는데 결혼 못 하는데 해서 선자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가 심지어 결혼은 너랑 못 하는데 대신 너한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줄 수 있다 그랬잖아. 네, 첩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영도에서 제일 큰 집에 네. 살게 해주겠다 했지. 네네네네네. 근데 선자는 아주 자존심이 강한 여성이기 때문에 첩 같은 소리 하네 하고 단박에 이제 헤어져 버리죠. 내가 되게 멋있었지만 너라면 어땠을 것 같아? 되게 멋있었거든 선자. 난 처음으로 들어왔을 것 같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아 나는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이제 막 약간 통치의 기조가 바뀌어서 다 잡혀가고 난리가 나는데 지켜주겠대. 나는 그럼 나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쉬웠을까?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뿌리가 깊은 사람인 것 같아. 선자가 아빠가 가르쳤겠지. 그렇죠. 엄마랑 나랑 이제 호를 단신인데 이제 대단하다. 선자야. 근데 말을 안 하잖아. 손자가 누구 아들인지. 끝까지 몰라요 누구 그건지. 우리 엄마 끝까지 말해라 했을 때 우리는 끝 말하겠지. 그리고 알았으라고. 그 생선 중개사 아니냐? 근데 돈이 왔단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사람도 이 선자한테 나타난 거겠죠. 아, 네. 네. 하늘이 도우신 거죠. 네. 이삭 평양 신학교 출신의 목사 이삭이 사숙집에 와서 이제 쓰러지죠. 쓰러져서 양진, 그러니까 선자 엄마가 극진히 보살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아나는데 그 옆에서 애 아빠가 누구냐, 어쩌라고 이렇게 임신을 했냐 하고 선자랑 선자 엄마가 싸우는 거를 들었어. 잠에서 깬 이삭이 들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비밀이 없대. 이삭이 선자한테 이걸 청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처음 맞지 뭐. 청혼 맞아요? 네,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국에는 이제 오사카로 가게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4화 중간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결혼합니다. 그 교회 장면 너무 좋았어. 네, 교회에서 결혼하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 반지하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애들이 지나다니고 여기에 이제 2명 서고 엄마는 계속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와, 근데 나 이 장면을 한 몇 번 봤어요. 그 맨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이 사람들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연출이잖아요. 밖에서 누가 걸어다니다가 나무 우지끈하는 소리에도 다 깜짝 놀라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몰래 하는. 근데 빛은 들어와. 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것도 막 진짜 예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금 먼지가 날리는 듯한, 조금 뭔가 이 사람들이 어디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이제 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계단을 내려와서 생활 반경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죠. 보면은 선자 현재 집에도 그 보면은 여기 이렇게 양쪽에 내려오잖아요. 있어.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왜 내려오지? 라고 계속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계단을 내려와요. 이게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식으로 굳이 저기를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도 계단을 계속 내려와. 아무튼 그래서 그런 그 연출 줄기가 큰 게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세팅이 된 장면 같고요. 그래가지고 선자가 어쨌든 간에는 여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저의 눈물 버튼 쌀밥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그 영도 시장에 가가지고 쌀을 시장에서 2원만 달라고. 할아버지랑 얘기하는 게 더 슬펐어. 밥 헤매기는 것보다는. 근데도 좋은데 시집 갔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할아버지가 일본 애들한테 줘야 돼서 쌀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꼭 먹여서 보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쌀밥을 이렇게 신성하게 뭐랄까요, 종교의식처럼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그 밥 짓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나 그 대사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땅 쌀맛 좀 한 네, 번이라도 대해주고 싶어서. 어. 네.
그러니까 쌀을 찾았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인들이 키운 쌀을 못 살 때잖아요. 네. 그래서 다 수탈해 갈 테니까. 네. 거기 사는 일본인들만 그 우리 땅 쌀 맛을 알 수 있었고 그때 보리 이런 거나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사카로 이제 가니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엄마는 나름대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자와의 마지막에도 될 수도 있고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 쌀 맛을 꼭 배해주고 싶다. 그 다음에 보내고 싶다. 선자도 근데 그 쌀 맛을 평생 못 잊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쌀 맛을 딱 먹는 순간 알잖아. 맞아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진짜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 선자 아빠가 논에서 일하는 게 나오잖아요. 기름진 들판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쌀을 어떻게 먹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오사카에 있는 제일 조선인보다 경상도 지역의 조선인들이 쌀 먹기가 더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다 가져가니까 그래도 거기 안에서 유통되는 쌀이 더 많았던 거죠. 1920년대부터 이제 일본이 외미에 대한 이게 너무 집착이 심해져가지고 무조건 그냥 다 갖고 와버리니까. 그래서 보면은 경희한테도 나중에 갔을 때 경희가 쌀밥을 주잖아요. 예, 그것도 되게 약간 좀 맞아. 의아하다 생각했거든요.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구한 게. 있는데 어떻게 쌀밥이 덜컥 나오지? 라고 했는데 그 이카이노에 살고 있는 제일 조선인들이 조금 더 쉽게 먹을 수 있었던 수월하게 거죠. 구할 수 있었다. 물론 어려웠겠지만. 근데 힘들게 구했겠지. 네. 그만큼 귀한 네. 손님이라고 생각했지 경희는. 네. 그래서 사화 중간부터 이제 나오는 게 땅 파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이 한국인을 내가 설득하겠다고 가가지고 네모 수박. 근데 그 네모 수박도 되게 그 본인 같지 않아요? 약간 모나게 큰 억지로 뭔가 그 사각형으로 길러진. 아니면은 그냥 갖춰진 틀 안에 그냥 네. 자란 모양대로만 자란. 네. 할머니를 설득을 하러 개사고지. 솔로몬이 맨 처음에는 그 사각형 이상한 수박을 들고 갔는데 퇴짜를 맞았다가 그와 솔로몬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자식들을 생각해서 파세요 이랬잖아. 왜냐면 엄청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말에 쫓겨났잖아. 네. 쫓겨났다가 선자 할머니한테 푸념을 하다가 할머니가 나는 옛날 일에 그렇게 얽혀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한마디에 그러면은 솔로몬이 우리 할매를 데려가면은 승산이 있겠구나 하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땅을 갖고 있는 할머니가 그 우리 딸 쌀로 만든 밥을 지어가지고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할머니가 조금 심정적으로 이제 설득이 된 거죠. 맛을 아시나 보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키운 쌀이다. 어떻게 알아요? 덕고습도 아이가. 그 시절엔 요런 하얀 쌀밥 구경도 못한. 그래서 솔로몬은 폐잔병처럼 쓸쓸히 그 은행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상사가 할머니를 이용하더니 정말 지니어스해 하고 갑자기 이제 축하 파티를 열게 되죠. 갑자기 그 서랍에서 샴페인 잔 나오던데. 그거 뭐예요? 몰라요. 그런 거. 그 문화가 있나 봐, 시프트에.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튼 맞다. 하나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이제 결국에는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그 거대한 홀 안에 빨간색으로 막 다 칠이 바닥도 빨간색 뭐 엘리베이터도 빨간색 이렇게 돼 있는 거에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할머니가 여기 앉아 있고 자식 여기에 솔로몬. 어떻게 이름도 또 아베인지 모르겠어. 내 말이. 아무튼 아베랑 할머니랑 마주보고 앉아 있었던 게 좀 결정적이었을 맞아, 거예요. 맞아. 아베가 진짜 이죽거리고. 그러니까 할람 하고 말람 봐. 약간 나 이런 지가 표정으로 가베 표정이었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빠는 예전에 치쿠 광산에서 일했었다. 거기에서는 우리한테 아무도 집을 내어주지 않았다. 시끄럽고 더러워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한 집 안에서 두 가족, 세 가족이 모여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집세를 감당을 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니까 이제 솔로몬이 뭔가 불안함을 감지하고 할머니가 이겼어요. 왜 이러냐 하면서 할머니를 설득을 하지만 할머니가 만약에 너의 할머니가 여기 앉아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의 핏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너 어떻게 말할래?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갑자기 뭔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표정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 그래 라는 표정으로 일어나서 이제 나가버리고 이제 여기 안에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으니까. 왜냐면 이 둘이는 한국말로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도 이제 진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아베가 일어나면서 나가면서 한 한마디. 그러니까 이런 일에는 이런 애 끼지 말자고 했잖아 라고 한마디를 하니까 솔로몬이 거기에서 나간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정체성에 대해서 직격타로 얻어맞은 거는 솔로몬 인생이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차별적 언행을. 네. 그래서 솔로몬이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데 그 뛰어 내려가는 장면이 이제 선자랑 이삭이 오사카로 가는 그 배 안에 있었던 그 장면이랑 이제 교차 편집되면서 뭔가 평행선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여기 이삭이랑 선자는 오사카에 가려고 배를 타러 이제 갔죠. 배를 타러 가기 전에 그 선자랑 선자 엄마가 하는 대화도 완전 눈물 버튼인데. 엄마 짐 쌀 때도 막 풀고 막 그쵸, 울지 그쵸, 않잖아 그쵸. 절대. 네. 내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내가 그만 알 것 같아. 딸도 없지만. 좋아, 배우 너무 좋아. 대기실에서 선자 엄마랑 선자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기 전에 뭔가 고혹적인 가수가 무궁화 스카프를 딱 떨어뜨리잖아요. 무궁화가 자수로 수놓아져 있는. 그래서 그거를 주워주는 선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앞으로 얼마나 너의 삶이 힘들어질지 선자와 선자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데, 선자가 못 가겠다는 듯이 이제 엄마를 붙잡고 우니까 엄마가 이제 보내주죠. 가라고. 이제 보내준 다음에 그 선실 안에서 우글우글 모여있는 이제 조선 사람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막 선자는 토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가수가 오페라를 부르다가 갑자기 창을 하잖아요. 칼카. 말하자면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을 것이고 선자는 여기 있고 오페라 가수는 여기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랑 같이 여기 있었을 건데, 이 계단을 타고 갈까 보다. 창 노래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맨 밑에 있었던 가장 하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판에서 발을 구르고 박수를 치고 하면서 그 창에 계속 호응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 연출이 진짜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발을 구르고 박수 치는 그 소리랑 현재 지금 그 계약서를 쓰고 있던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기에 소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쿵쿵쿵 하면서. 그리고 나서 오페라 가수가 우리말로 창을 하다가 음식을 썰던 나이프로 콱 해서 자기 이렇게 목을 찌르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여기에 할머니가 떠나간 이후에 남아있던 그 컵이 계속 이렇게 진동을 하잖아요. 하층에 있었던 갑판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그 흔들림이.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원한이 여기서도 지금 계속 이어져서 이 할머니를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한풀이를 좀 하는 것 같은, 복수를 하는 것 같은, 이게 이어지는 게 이 소설에서 계속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한순간에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에도 계속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거를 무시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지만 계속 우리는 현실을 계속 직시를 해야 된다는 게 작가의 생각인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해가지고 잘 만든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여기서 자리 박차고 나갔을 때도 이거 계단 그 모양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장면이. 계속 내려가요. 네, 그리고 스카프를 날리는 것처럼 넥타이 풀어가지고 슝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도 또 내려가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지하철역 계단을 또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이 계단을 내려가는 게 아무튼 이 TV 시리즈에서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연출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솔로몬이 무조건 올라가기만 했어. 맞아. 승진 탈락할 때도 맞아. 엘베를 네. 올라가고 무조건 올라가기만 했는데,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정체성을 네. 찾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정체성으로 내려왔다는 그것도 기점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공자 같다. 너무 저 장면이 또 좋았던 게, 물론 교차 편집이 너무 좋았던 것도 있지만은 그 할머니의 태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잖아. 솔로몬 입장에 갔을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
말하자면 진짜 이 수박 반값으로 샀던 땅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돈을 받아서 지금처럼 고생 안 하고 살아도 되고 지금 계약만 하면 지금 이 남은 생활 호화로운 생활도 할 수 있고 집 큰 집도 살 수 있고 도쿄 그 어느 집 뭐 하이플리스도 살 수 있고 자식들 이제 일 안 하고 살아도 될 만큼 어떤 그런 부를 물려줄 수가 있는데 왜 계약을 안 하는 거지? 좀 이해가 안 가잖아 우리 솔로몬들한테는. 근데 이제 들어보자 이런 입장이잖아. 모르겠지만 한번 이유가 있겠지 이거였는데 이 장면이 교차가 되면서 이해하게 되지. 할머니 아버지가 광부였다잖아. 근데 그 전에 배에서 여기 하면은 돈을 벌게 할 수 있고 해주고 우리 가족도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준다. 거짓말이었잖아요. 하나도 맞는 게 없었잖아. 그냥 가가지고 강제징용 됐잖아. 한 번도 자기네들이 했던 말을 지킨 적이 없는데 이 계약서라고 한들 얘네들이 나를 지금 속여먹고 있는 건지 할머니한테는 맞지. 이거는 자기 경험으로 새겨진 거여서 이 새끼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계속 계약서를 확인하는 거야. 왜냐면 이 새끼들을 말한 거를 한 번도 지킨 적이 거기서 없으니까. 막 자식들이 뭘 그렇게 보냐 그러거든. 근데 이게 진짜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내 피에 새겨진 경험에 맞아. 진짜가 아니었고 그 사실은 그 할머니의 아버지가 그 배에 탔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그쵸. 그래서 피 하나하나가 막고 있다라는 거는 그 경험에서 얻어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이야. 한. 이렇게 진행하던 사화에 사인을 안 하고 어쨌든 간에 할머니가 현재의 복수를 한 다음에 현재 선자가 부산에 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막 바뀌어버린 부산을 창밖으로 막 보다가 비가 내리는 그 와중에 바다를 보고 갑자기 택시에서 내리잖아. 그리고 나서 그 사화의 엔딩, 선자의 오열, 거기에서 이제 모두가 소리도 안 나. 선자의 마음이 이제 동화가 되는 거죠. 다 뺏겼는데 바다는 아닌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생각 해보는 거죠. 그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가던 그 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을까. 돌아갈 때? 오사카로 갈 때. 반대 때는 안 울었을까?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다시 돌아갈 때 반대 때도 안 울었을까? 근데 돌아가기가 힘들었대. 일본이 보내준다고 해놓고 그 선박한 두 채 한국인을 태워놓고 그거 침몰시킨 사건이 있대. 진심?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뭐 밝혀진 건 아니고 진짜 그런 배가 근데 있었대. 진짜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더라. 혼자도 그래서 못 갔겠지? 그쵸. 그 여권도 안 나오고 어느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거지 그냥 아무 데도 없는. 또 이제 한국에 갔을 때는 모자수랑 한국에 갔을 때는 외국 입증을 따는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4화의 내용이고 5화부터 6화는 조금 빠르게 요약을 하면은 솔로몬은 결국 건을 실패를 했으니까 해고를 당합니다. 해고를 당하고 나서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파친코 사업에 기웃거리게 됩니다. 조금 약간 검은 돈을 만지는 것 같은 사람이 텔레비전에 계속 나왔는데 그 사람이랑 이제 컨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파친코는 아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라는 말 한마디에 솔로몬은 조금 거기에 이제 동화가 돼가지고 파친코는 어떤가 생각해요 하는 와중이고 솔로몬 아빠가 파친코 사업해서 파친코 싫어하는 거잖아. 네. 파친코는 또 그 제일 조선인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너희 아빠 파친코에 하면은 너 조선 사람이구나 라를 바로 그게 판별이 되는 명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파친코 사업을 우리 아빠도 그만했으면 하는 건데 나 이제 잘렸고 나 이제 백수인데 어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시 돌아와서 또 파친코인 거죠. 아이러니하게. 혼자는 경희의 유고를 들고 부산을 방문하러 가서 아빠의 묘를 찾다가 동희 언니를 만나게 되죠. 하숙집에서 같이 일하던 동희 언니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또 그때 같이 있었던 동희랑 복희 언니 두 명은 또 만주에 갔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정군 위안부. 네. 그렇게 위안부로 갔었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돼서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에이즈 걸린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게 5화, 6화의 요약입니다. 하나가 그래서 누구냐면요. 그 TV 시리즈로 만들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솔직히 원래 책이랑 달라? 관계가?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모든 화에 나올 필요가 있나 싶어. 근데 헷갈리잖아 너무. 그렇지 않아요? 전화하고. 그 일본 문학 특유의 묘령의 여인 느낌이 나서 약간 불쾌골짜기 느낌이 든다고. 갑자기 전화했어. 솔로몬 너 어디야? 너 나 기억해? 막 이렇게. 어떻게 전화를 해?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고요. 특수 요원 출신인 거지? 하나가. 하나는 누구냐면 선정아 이삭의 아들 모자수가 있고 모자수가 결혼했던 여자 유미가 있어요.
유미가 일찍 죽어요. 그래가지고 애인인 에스코가 있어요. 에스고. 예. 에스고? 그러면 솔로몬은 유미와 모자 유미 모자수 아들. 네. 네. 여기에 딸이 아니. 설마! 아니다. 그냥 에스코 딸이잖아. 아, 죄송. 그러니까 놀래라. 여기. 아, 놀래라. 내가 모르고 내가 이 모자수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서러운. 네. 그러니까 아빠의 애인의 딸내미와 첫사랑을 나눈 거지. 네. 나 내가 큰일 날 소리를 했네. 놀래라! 근데 원래는 설마 아니. 애인까지는 아니고 첫사랑을 나눈 거 아니야 그냥? 하나가 일방적으로 솔로몬을 좋아했어? 괴롭혔어? 하나가 솔로몬을 꼬셔서 이 둘이 중학생 때부터 상당히 좀 성적인 관계였어? 그랬습니다. 앞에 1화부터 4화까지 엄마가 계속 찾잖아요. 하나 어딨냐. 그래가지고 이제 탐정까지 붙여서 찾아낸 게 하나가 소프랜드에 있더라. 그게 뭐냐면 술집이지. 터키탕인데요. 네? 터키탕. 그게 뭐예요? 남자들 목욕시켜주는 데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묘사대로 따르면 이거는 그러니까 성 판매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담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말고 아니야 좋아. 궁금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어. 책에 설명이 나와. 그렇구나. 마담이 봤는데 못 건질 것 같다. 본전 못 찾아 얘. 보내는 거야 터키탕으로. 그럼 남자 목욕이나 시키라고? 네. 포주가 돈이 얘가 못 팔아서 안 될 것 같으면 네. 목을 아래로 보내는. 네, 더 아래로 그러니까 보내서 거기도 밑바닥이 있는 거야. 네. 이 뭔가 이 메커니즘 안에서 일본 사람인데도 계속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인 거죠 캐릭터가. 그래서 하나는 왜 나온 것 같아요? 그 대사 한 줄 되면 나온 거 아니야? 그 솔로몬한테 그 사람들은 네가 기회가 있다고 착각할 만큼만 문을 열어놓을 거다. 그거 때문에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는 일본인 안에서도 이런 마이너리티가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팅된 캐릭터인 것 같고 하루키도? TV 시리즈 안에서는 하루키도 TV 시리즈 안에서는 아까 민지 말한 것처럼 솔로몬한테 균열을 내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그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밖에 너한테 상한선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화는 한수. 한수의 어렸을 때로 완전히 할애한 건데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내 어떤 그 재생기기가 잘못된 줄 알고 몇 번을 껐다 켰어요. 나도 그죠? 늘렸어. 네, 기억이 나요? 비율이, 액자식으로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는 책에 전혀 없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 스트릿 시리즈를 위해 만들어진 내용이야? 그렇죠. 와우네. 고한수의 이런 과거는 나오긴 해? 소설에? 안 나옵니다. 그럼 그냥 완전 만들어진 거야? 세핑이에요, 완전. 관동 대지진을 겪은 것까지? 고한수의 스토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와요. 네. 관동대 지진이 1923년에 있었는데 진도 7.9의 지진이었고 추산 사망 인원은 거의 10만 명인데 이 사건을 7화에다가 이렇게 크게 할애한 이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식물의 독탄 사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경단이 나오잖아요. 그 드라마 안에서도 그 한국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것 플러스 제주도 방언. 실제로 제주도 사람들이 오사카 많이 갔다 대. 오사카에 살던 사람 중에 제주도 사람이 1930년대에는 한 5만 명이 됐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갔대요. 일거리가 그래도 좀 있으니까. 아무튼 그랬고 한수도 나름 아메리칸 드림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에서는 뭔가 어떤 그 골저스한 집에서 과외하거나 이런 캐릭터는 아니고요. 네, 영어도 독학한. 조금 그러니까 도끼가 있는 애인 거야. 뭔가 뭐든지 간에 자기 혼자서 이렇게 스스로 해낸 그런 캐릭터고요. 7화 안에서는 고한수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학비 대줄까? 미국 가서는 우리 같은 놈들도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한수도 조금 내 어떤 신분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장면이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지금 생각했을 때 한수 캐릭터가 약간 이해가 네. 그러니까 애매하게 가는 거는 그 한수가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잖아. 돈, 힘, 권력 이런 거를. 근데 그 한수를 미국으로 데려가 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있던 사람들도 그 관동 대지진이라는 어떤 그런 재난 앞에서는 돈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개죽음이잖아. 본인이 차고 있던 목걸이도 바닥에 밟히고 하면 아무 가치 없이 그냥 살아남은 목숨이 다고. 그러면 사실 돈이 그러면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돼야 되잖아. 근데 왜 아직까지도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돈은 사실 제 눈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래도 난 살았으니까 이지 않을까? 살고 나니 똑같으니까 아니야? 그래야 좀 어렵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조금 뭐하다? 아니 힘들었습니다. 뭐를 한수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인물입니까? 양면성? 라는 의문이 가장 컸습니다. 한수가 이 시리즈 안에서 만약에 뭐 영향력이 커져도 시즌 2일 수 있고 이렇지만 지금 이 안에서 이만큼 할애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을까? 라는 그 의문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에고를 지키고 살아낸 선자랑 그렇지 않은 한수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선자나 고한수나 그냥 그 시대의 피해자이면서 생존자이다를 보여주는 화인가?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 지진 나고 나서 그 저기 오야붕이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오늘은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너만 고아가 된 게 아니라고. 하지만 바로 이럴 때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고통을 겪고도 다시 갈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고통에 맞아.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지. 그럼 멍청이가 되지 마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삶으로 앞으로 얘는 이제 살아갈 거다. 이런 느낌인 거 아닐까요? 좋아요. 삶은 계속되죠. 네. 영도시장처럼. 그러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삶은 물론 다르긴 한데 그렇지. 궁금해서 말해봤어. 7알 보면서 궁금했던 모든 아니, 지 나도 그랬어. 이 정도는 나와요. 아빠가 귤 농장을 했었고 아빠는 근데 주정뱅이였고 그래서 고한수는 12살 때부터 홀로서기를 했습니다. 나는 관동 대지진을 위한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에피소드가 그게 이제 일본인들에게도 그렇고 뭔가 미국인들한테도 그렇고 되게 알려진 자연재해다 보니까 사실 앞에는 한국인들이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진짜 재난을 한 번은 보여줘야 확 몰입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넣었다고 생각했어. 별로 고한수한테 관심이 없었나 보다 내가. 아니 근데 이 드라마가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좋네요. 궁금한 게 아주 많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조선인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관동 대지진이라는 소재의 선정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8화입니다. 파라다 언제 왔냐? 일본으로 와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솔로몬. 콜튼 호텔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만 버블 경제가 끝나가는 걸 몰랐던 솔로몬은 또 뭐 여차저차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이제 잘 안 되죠. 네. 잘 안 돼야 시즌 2가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걸로 솔로몬의 에피소드는 일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39에 이삭이 잡혀가는데 이삭이 잡혀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삭이 이제 죄명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면은 좀 더 깔끔했겠지만 독립운동도 아니고 무슨 공산주의? 맞아. 네, 뭐 이런 그런 내용이 거였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하게 아무튼 간에 이삭이 잡혀가는데 저 이삭이 공산주의로 잡혀가는 게요. 저게 고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한국인들이 그 노동자 안에서 그런 사상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랬다는 게 저게 고증이 된 걸 거예요, 아마. 선자가 이삭이 잡혀가는 순간에 다른 삶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때부터 선자가 이제 김치를 담기 시작하잖아요, 맞다. 집에서. 그래서 김치를 팔러 나가는데 김치를 들고 오니까 이제 다 냄새가 난다면서 막 너 저리 가, 저리 가, 너 우리 아들 시켜서 여기 오줌 싸게 해버린다 하면서 다 이제 멸시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도축업자 한 명이 젊은 엄마 일로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김치를 팔게 되는데 안 해본 거니까 선자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때 선자가 이제 TV 시리즈에서는 옆을 탁 이제 돌아보면서 옆에 있는 상인들이 하는 걸 배워서 조금 눈치껏 이렇게 배워서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책에서는 선자가 부산에 있었던 그 영도 상인들을 떠올리면서 이때 힘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일본 상인들을 견눈질하고 난 다음에 선자가 힘을 내는 걸로 바뀐 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면 책에서 읽었을 때는 그게 진짜 감동적이었는데 또 하나 이제 새롭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호객을 하면서 선자가 처음으로 일본어를 제대로 쓴 게 나와요. 직접 담근 김치 맛 뭐라고 우리나라 김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땅 쌀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김치를 파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8화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부산으로 슝 올라가가지고 하늘까지 이제 올라가서 구름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021년 제일 조선인들의 인터뷰가 나오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책에만 있는 이야기를 몇 개 해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해버렸네요. 제가 첫 번째로 썼던 게 뭐였냐면 고한수의 삶은 별로 중요한 전개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내가 진실로 그건 거짓 같다야. 로맨스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드라마에선 좀 더 부각된 면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 어? 고한수. 아 나오죠 당연하죠. 놀랐던 게 뭐냐면 이게 시즌 4까지 있대. 뭐가 드라마가? 예. 헐래. 그러니까 이미 기획부터가 시즌 4까지인 거야. 빨리 주냐? 빨리 좀 줘라. 그러면 그래서 7화가 들어가 있어야 했네. 그렇죠. 고한수 빌드업 때문에. 예. 사람들이 고한수를 불쌍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게 2년 텀이면 전 좀 곤란하다고 봐요. 야, 그럼 우리 몇 살이야? 고한수보다 많이 먹겠네. 두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과 하나, 하루키 이야기도 책은 많이 다르다. 하나와 하루키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본인의 정상성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그리기 위해 차용된 캐릭터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제일 조선인의 삶과 비교할 수 있는 일본인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썼었는데 아까 다 말해버렸네요. 하루키는 심지어 뭐 하던 사람이야? 모자수 친구고 시즌 1에 그렇게 뭔가 고레가 히로카즈 영화처럼 나오면 이상한 캐릭터예요. 사실은.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요? 완전 아무도 모른다 스타일. 갑자기 조립식 가족 이게 모여가지고 우동을 먹잖아. 그거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거. 아무튼 하루키 캐릭터가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좀 이상해요. 아무튼 그래서 하루키는 근데 시즌2 이후에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반전이 있어요, 그 오케이, 캐릭터가.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그건 좀 아껴놓기로 하고. 기대. 하나의 경우 미국병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김창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 그 선자랑 경희의 오사카 라이프에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 전개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게 스포일 수도 있는데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그냥 얘기해볼게요. 김창호가 경희를 되게 좋아해요. 처음부터 되게 좋아하는데 김창호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고한수의 부탁으로 이 사람 오사카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인데 선자하고 경희가 나중에 이제 김치를 파는 거를 우리 식당으로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 너네 김치 와서 만들어서 납품해라. 고한수 빌드업이야? 고한수 빌드업이에요. 돈 그래서 존나 많아. 나중에는 돈도 되게 많이 줘. 요셉이 일주일에 버는 돈보다 몇 배를 주는 거야, 선자랑 경희한테. 그래서 김창호가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랑 엮이기 시작해서 나중에 1940년대 이후에 고한수가 그 일본 폭격이 임박한 시점에 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걸 알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피난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 가족들을. 김창호도 거기에 따라가요. 근데 이제 반전이 뭐냐면 이거는 왠지 안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창호가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나중에 북한으로 가요. 거기에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열망이 되게 강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가는데 연락이 끊겨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되게 비극으로 끝나는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조력자이지만 한국 분단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북한으로 들어가서 실종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난 어느 한순간에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을 것 같아, 내 자신이. 그래, 나도 그래. 저 시대에. 근데 말도 안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 안 했겠지. 그때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책 엔딩 말해도 돼요? 왜냐면 TV랑 이미 어우러졌어. 경희가 아까 죽는 게 내가 너무 아쉽다 그랬잖아요. 책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선자가 이삭의 무덤에 가요. 이삭의 무덤에 가서 내가 이랬었지 저랬었지 하면서 막 생각을 해. 근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그대로 읽어야겠다. 선자는 흙을 탁탁 다지고 손가락으로 풀을 쓸었다. 선자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경희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끝내요. 그러니까 경희랑 선자와 이삭, 뭐 경희와 요셉 이런 거보다 더 진짜 가족이 된 거지. 첫 문장하고 호응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산다고? 예. 살아간다. 예. 산 사람들은 산 거고. 계속 살고 있다는 거죠. 경희랑 선자의 인생이 안 끝났고 그치. 이 난리통이 있어도 뭐 손자가 뭐 은행에서 잘리고 뭐 누가 뭐에 걸리고 뭐 이랬어도 가야지. 이 지난한 삶을 살아왔던 여자들의 삶은 계속 된다는 거죠. 여자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웠어도.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게 여자 둘이네. 이게 문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선자 엄마도 나중에 이게 고한수가 피난시켜준다 그랬잖아요. 고구마 농장으로. 근데 그때 선자를 위해서 선자 엄마를 부산에 데려와. 손자 엄마 있었어? 너무 충격 감동인데? 여기 중간까지 선자 엄마 같이 삽니다. 어머. 선자 엄마가 그 위암이 걸려요 나중에는. 근데 위암 투병을 할 때까지 다 그러니까 같이? 선자 엄마, 경희 다 같이 살아요. 여자들은.
계속 살아갑니다. 정말 충격, 감동, 실화. 너무 좋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죠? 그래서 그 책에서 이 선자 엄마 만난 장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아니, 너무나 돈독하잖아. 경희가 이제 암 투병을 하는데 선자가 정말로 지극정성이잖아요. 근데 내 남편도 아니고 뭐 내 언니도 아니고 내 엄마도 아니고 사실 내 손이 동서 형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근데 나는 이 많은 세월과 이 많은 사건들을 거쳐와서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건 또 다른 얘기지. 네. 엄마를 같이 간호를 했던 거는 이거는 네. 피를 나는 사이랑도 안 돼. 네. 그래서 보면은 경희가 아이를 못 가지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선자의 자식들을 거의 자기 자식처럼 키워요, 경희가. 서로가 서로한테 거의 그냥 자매죠, 자매, 나중에는. 근데 바빠 막 이삭이고 고한수 왔다가 가고 요셉이고 뭐 누구 북한에 가고 하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 지키는 건 선자를 경이잖아. 그렇죠. 지금까지도 경이가 죽을 때까지도. 예, 그렇죠. 그리고 소설 2편의 마지막도 경이한테 돌아가야 되고 뭔가 돌아갈 자리가 경이라는 점이 그쵸. 정말로 박수죠. 그리고 이제 얘기한 김에 해보자면 고한수는 참 오래 삽니다. 아, 물란하게 살아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도 예. 진짜 최종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궁금했기 때문에 이걸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누군가는 궁금해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기독교 상징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야, 좋아요. 종교가 되게 중요하게 나오잖아. 나는 모르거든, 저런 거. 저도 모릅니다. 종교가 저 이것 때문에 공부한 거예요. 이 시리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소설 너무 잘 썼기 때문도 있고 제일 조선의 삶 너무 잘 그린 것도 있지. 근데 성경이 베이스 1번 그리고 2번이 이민자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거다가 사실상 지론이잖아요. 맞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오는 성경 이름은요. 요셉, 이삭, 노아, 모자수, 솔로몬 그 다음에 이삭 형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마땅! 그러니까 이삭이 삼형제예요. 그 사무엘 네. 형이 3일 운동하다가 죽었다. 죽은 걸로. 네네네네. 그래서 사무엘은 성경 안에서 순교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순교하셨네. 그 제가 성경 그 계보를 찾아봤을 때 이게 인물의 배치가 딱딱 맞는 건 아니지만 상징을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면은 요셉이 있잖아요. 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왜 팔려갔냐면 형들이 팔았어. 네, 요셉을 팔았어? 네, 형들이 아빠가 너무 편애하는 것 같은 거야. 요셉만 얘만.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여차저차해서. 아. 근데 나중에 대기근이 벌어진 거야. 맞네. 그래서 그 형들이 이집트에 영리 활동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요셉은 알았어. 날 버렸던 형들이구나.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해. 그치. 근데 나중에는 용서를 해줍니다. 아. 용서를 해주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대거 이민을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단 이주가 시작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땅에 자리를 잡고 굉장히 번성을 했다. 수용의 아이콘이야 그럼? 이민 1세대죠. 네. 어. 요셉은 원래 평양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맞아. 평양에서 혈혈 단신은 혼자 왔단 말이에요. 그냥 네. 경희하고. 책에서는 되게 반대했어요. 집에서. 가지 말라고. 그 안에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거기에 가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차용한 거는 이민 1세대라서. 네, 선자를 받아들인 그 의미도 있겠지만 이집트로 가서 처음 1세대로 재밌지. 1세대로 내 어떤 그 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했던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삭은 제물이 되는 사람이에요. 재물? 헉! 받쳐줘? 아빠가 아브라함 맞지? 아브라함이 하느님한테 네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바쳐라. 계시를 받았어. 네,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진짜로 바치려고 하는 직전에 하느님이 테스트 통과 이렇게 된 거예요. 넌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하구나.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양이 나무에 걸려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양을 대신 아들 대신에 이렇게 제물로 바쳤더니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을 바쳐서 선자를 구원한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선자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 약간 이해되는 게 맞네. 예. 맞네. 그러니까 요셉도 아까 그 선자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요셉이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오사카로 선자가 갈 수 있었잖아요. 동생도 부르고 동생 따라서 선자도 부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주시킨 사람. 예스. 그리고 나서 이삭이 결혼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호세아 얘기를 해요.
선지자 호세아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책에 나오는 건데 그 목사한테 가서 조언을 구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하여 자기 자식이 아닌 아이를 양육하셨죠.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하는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지, 호세아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기독교 텍스트를 읽는 게 이삭은 호세아가 되고 선자는 고멜이라는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그 레파토리를 그대로 가져다 쓴 그거래요. 성경 알면 되게 네. 뭐 이해가 쉽겠는데. 이제 모자수가 있죠? 나 근데 모자수가 모세인지 몰랐어요. 아 진짜 나 몰랐어. 나도 몰랐어. 나 방금 알았어. 성에 가른 사람이잖아. 사랑인 걸 아니야? 네, 맞아요. 걸 사랑인 걸. 이게 일본식 발음인 거예요, 모세. 모세 모자수. 어떻게 모세가 모자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자수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려면 되냐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탈출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 이제 바다를 갈랐고, 그러니까 모자수는 나의 아들 솔로몬을 이 차별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아. 그래서 아들을 일찍이 미국으로 보낸 거죠. 나는 이렇게 일자무식이어도 모자수는 그 책 설정이 이미 10대 중반에 학교 때려쳤거든요. 약간 야쿠자예요? 야쿠자 아니에요. 야쿠자 아니에요. 옷이 좀 근데. 아, 야쿠자는 아니고 그냥 건실한 파친코 사장이에요. 아.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네네네. 이제 그 노아랑 비교를 해보자면 노아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짱이 돼야지, 짱이 돼서 날 무시한 애들을 다 이겨야지. 이거고, 모자수는 열심히 주먹질해서 날 아무도 무시 못하게 해야지, 이런 느낌인 거죠. 한수를 반씩 가졌네. 네. 그래서 여기는 믿을 건 내 주먹뿐이다, 믿을 건 내 머리뿐이다. 제일조선인의 성향을 가르는 거네요. 이런 유형, 네. 이런 유형. 살아남는 네. 성향.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솔로몬은 노아 유형인가? 아예 다른 땅에서 아. 내 어떤 식견을 길러서 모두를 입 다물게 하겠다, 이런 느낌. 혹은 Yep. 아예 그냥 내 출신 성분 자체를 무시하고 살겠다, Yep. 이런 느낌인 거고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아들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텍스트를 가져온 것 같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예전에 솔로몬의 지혜를 참 맞아,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여기가 이제 4세대까지 내렸잖아요. 이미 4세대. 네. 지금 2000년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반도 정세나 지금 일본 많이 안 부서졌어요. 일본과 한국의 어떤 갈등이 전혀 봉합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작가의 소망이 아닐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네, 이들의 갈등을 봉합시킬 지혜가 필요해서 이런 걸 넣은 것 같고, 노아는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이에요? 노아의 방주 그 노아죠. 노아는 홍수가 나는데 자기가 이제 그 배에 이거저거 이제 태워가지고 살아남아서 나중에는 자기 밑으로 이렇게 자식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제일 꼭대기에 있고 요셉이 진짜 한참 밑에 있어요, 이렇게. 아. 확률로 따지면? 예, 학렬로 따지면 여기 안에 영건의 세월이 있단 말이에요. 아. 요셉이 그렇게 밑이에요? 네, 완전 끝이에요. 솔로몬은 어디예요? 솔로몬도 거의 끝이에요. 이삭이 한 이쯤 있고요. 노아라는 캐릭터가 시즌2에 되게 중요해져? 메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누가 노아? 나온다면요? 누가 노아고? 노아 이야기를 못해서 지금 애매해요. 네, 아무튼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아직 안 노아 나왔어. 스토리를 스포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제가.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그 쌍투스 같은 조명 되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쌍투스도 네. 없고 그 위에서 막 애기들이 막 웃잖아. 그 애기 천사들이 막 웃는 것처럼. 그게 그게 이제 진짜 많아요. 그 지하고 결혼할 때 계속 그랬어. 네. 맞아. 약간 네. 번지게 계속 뒤에. 예, 이렇게까지 과하게 느낌으로 나오죠. 고한수는 맨날 뻘겋고 솔로몬은 퍼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파친코 저기 프리미어 초대 붙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시즌2 열심히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